54년 동안 잠자던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분화하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요관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발리 아궁 화산 이게 뉴스탑10에서도 과거에 몇 번 짚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때 터지면 어쩌나. 그래서 막 여행사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졌나 봐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한번 폭발이 있었고 토요일에 다시 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 4번이나 분출이 있었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위험 단계를 한 4단계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또 주민 대피 범위도 한 6km, 7km 정도에서 반경 10km로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궁화산이 폭발을 했었을 때 63년도에는 1,100명, 1,600명 가량 되는 주민들이 사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화산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그때와 다른 게 이제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균열이 새로운 것들이 또 발생한 것도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탑10에서 이 소식을 과거에 다뤘을 때 이 발리 섬 위주, 그러니까 관광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화산 폭발 시에 가장 피해가 클 지역은 지금 어디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궁 화산이 저기 있습니다. 네, 아궁 화산이 이쪽에 있죠. 예, 이제 붉은색 지역이 화산 쇠설륨 용암 등의 피해 예상 지역이죠. 굉장히 좀 넓습니다. 이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 내려갈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쪽. 그 화면 아래쪽에 이제 관광지들이 밀집이 돼 있고 공항도 그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궁화산에서 저 화면 아래쪽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피해 예상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용암까지도 관광지 쪽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뭐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일단은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이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은 일단 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직항이 오늘 오후 6시에 원래는 발리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근데 하면서 취소되면 그 수수료 같은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뭐 내일까지는요. 수수료 자체는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항공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가는 항공편이 취소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내일 새벽 1시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당연히 그것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야권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야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그 환불이라든지 채무불이행 같은 거 했을 때 면책 사유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사유는 대부분 전쟁, 자연재해 이렇거든요. 이거 뭐죠? 자연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관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으나 만약에 항공사 측에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약관상 이거는 뭐 이런 자연재해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환불세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은 아마 집단 소송도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극히 낮다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면제해 주는 게 맞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리고 대한항공 측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뭔가 또 긴급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실 발리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관광 도시 아닙니까? 여기 지금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24시간 중단한다고 하고 28일 이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앵커 지적하셨을 때 대한항공에서 28일까지 면제해주겠다라는 건 일단 28일에 그 공항을 다시 열지를 발리 당국에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28일 이후에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리 측에서 이거 공항 계속 폐쇄해야 되겠는데라고 하게 되면 항공사의 정책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다시 연동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발리 여행을 계획하셨던 아니면 발리 근처에라도 좀 여행을 하셨던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강행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사에도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리를 가려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언론을 좀 보시고 불안해하셔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금 안전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화산이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이슈가 된 지역이 관광지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뭐 캔슬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결이 아직은 되고는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런데요. 이 와중에 화산 분출하는 거를 또 보러 가겠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모이는 관광객들이 있다면서요. 네, 현지인들이 인근 호텔에 사실 여행 중에 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본다면 대단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약간 전락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사실 54년 전에 이렇게 이 지금 위험으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54년 4단계라고 하죠. 지금 위험.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폭발을 한다면 수백 킬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보이는 지역의 관광 호텔에서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지 교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 교민이 지금 20여 명이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데 우리 외교부는 뭐 어떤 별다른 입장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발리섬 동쪽에 있는 롬복섬이라는 거기에 네. 한 5,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갇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민이 한 20명 정도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인도네시아 당국과 잘 얘기를 해서 빨리 네. 운송 수단을 좀 확보를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화산 폭발 위험이 좀 사라질 때까지는 네. 저 발리 주변 지역으로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피하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서 알아서 좀 조심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 식당들 가운데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식당이 바로 단둥시에 위치한 평양 고려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경영 적자로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안철 박사님, 예. 이거 뭐 어떤 정도 규모의 식당입니까? 평양 고려관. 고려관이면 이제 아마 북한이 해외 내보낸 식당 중에서 거의 최대 규모다. 아, 그래요? 이 접대원만 해도 뭐 120명이 넘고, 네. 거기에 또 요리사까지 합하면 한 200여 명이 근무하는 데고. 종업원만 200명이 근무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연면적이 8,000평방미터, 또 지상 5층. 그래서 뭐 북경에 있는 여러 개 그 모란관보다도 훨씬 큰 식당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아하. 한국 관광객도 안 가지, 뭐 중국 사람들도 좀 신비해서 갔지만 북한이 자꾸 비난받으니까 우리가 가서 뭐 팔아줄 필요 있느냐 이러지. 또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제 단둥은행이나 이런 데 제재를 하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또는 이제 북한 종업원들이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짧게 건너갔다 신우주 건너갔다 다시 건너는 이런 편법을 썼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중국 당국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네. 일단 경영 적자? 경영 적자가 네. 핵심이라고 봐요. 경영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 1월 달에 4차 핵실험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작년 4월 달에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그렇죠, 사건이 벌어졌죠. 탈북했죠. 그 탈북한 사례가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장사가 안 돼서 탈북한 거거든요. 네. 상납금을 마련 못해서. 네. 벌써 작년도 장사가 안 됐는데 네. 금년도 8월 달에 중국의 상무부에서 북한과 중국의 합작 기업은 내년 1월까지는 전부 다 그걸 폐쇄해야 된다라고 네.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1월 되면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또 핵실험한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식당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북한 식당이 100개쯤 되는데 네. 아마도 가장 큰 평양 고려관이 폐업한다 그러면 네. 다른 식당도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양 고려관이 문 닫는다라고 한다면 중소규모의 해외 북한 식당들은 다 닫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식당이군요. 그게 유엔 제재 결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신규 투자 또는 그 새로운 그 고용을 하려 그러면 네. 2371호에는 신규 고용 금지돼 있고 2375호에는 신규 고용을 하려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재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식당 종업원 몇 명을 고용을 하는데 유엔 안보리 재가까지 받을 수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요, 최근에 주말에 있었던 뉴스이긴 한데, 북한부 군이 중국 어선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2명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북한
경비병들이 북한, 중국 어선까지 저렇게 공격하는 것 혹시 그런 것도 지금 경제 제재나 배고픔, 뭐 물자의 부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거고, 뭐 숭따오 연락부자에 갔는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북한 군인들은 뭐 중국에 건너가서 무슨 소도 훔쳐오고, 뭐 염소도 훔쳐오고 하니까 이 중국과 북한 간의 지금 갈등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결과가 그런 식당 문을 닫는 결과까지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국 어선이 북한에 들어가서 불법 행위를 하면 북한군은 원래 총을 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복 실장님,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관광객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24시간 중단한다고 하고 28일 이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앵커 지적하셨을 때 대한항공에서 28일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건 일단 28일에 그 공항을 다시 열지를 발리 당국에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28일 이후에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리 측에서 이거 공항 계속 폐쇄해야 되겠는데라고 하게 되면 항공사의 정책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동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발리 여행을 계획하셨던 아니면 발리 근처에라도 좀 여행을 하셨던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강행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사에도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리를 가려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언론을 좀 보시고 불안해하셔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에 를 했었을 때 63년도에는 1,100명, 1,600명 가량 되는 주민들이 이 사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화산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그때와 다른 게 이제 드론으로 이 상공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네. 균열이 새로운 것들이 또 발생한 것도 보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탑10에서 이 소식을 과거에 다뤘을 때 이 발리 섬 위주 그러니까 관광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화산 폭발 시에 가장 피해가 클 지역은 지금 어디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궁 화산이 저기 있습니다. 네, 아궁 화산이 이쪽에 있죠. 예, 이제 붉은색 지역이 화산 쇠설륨 용암 등의 피해 예상 지역이죠.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네. 이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 내려갈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쪽. 그 화면 아래쪽에 이제 관광지들이 밀집이 돼 있고 공항도 그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54년 동안 잠자던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아궁 화산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분화하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요관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발리 아궁 화산 이게 뉴스탑10에서도 과거에 몇 번 짚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때 터지면 어쩌나. 그래서 막 여행사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졌나 봐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한번 폭발이 있었고 토요일에 다시 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 4번이나 분출이 있었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위험 단계를 한 4단계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또 주민 대피 범위도 한 6km, 7km 정도에서 반경 10km로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궁화산이 폭발. 아궁화산에서 저 화면 아래쪽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피해 예상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용암까지도 관광지 쪽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뭐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일단은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이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은 일단 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직항이 오늘 오후 6시에 네. 원래는 발리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오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하면서 취소되면 그 수수료 같은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뭐 내일까지는요. 네. 수수료 자체는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항공사에도 조치를 했습니다. 네. 가는 항공편이 취소됐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내일 새벽 1시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야권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야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그 환불이라든지 채무불이행 같은 거 했을 때 면책 사유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예요. 네네. 그러니까 불가항력 사유는 대부분 전쟁,
자연재해 이렇거든요. 네. 이거 뭐죠? 자연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관을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으나 만약에 항공사 측에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약관상 이거는 뭐 이런 자연재해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환불세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은 아마 집단 소송도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극히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거죠.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리고 대한항공 측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뭔가 또 긴급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실 발리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관광 도시 아닙니까? 여기 지금 6만 명의